여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2월 13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요즘 핫한 주제죠. 비트코인 광풍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함께 하실 두 분. 양주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몇? 요즘 인사말 하냐, 비몇? 비트코인 몇 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비몇?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가끔 소외감 느낄 정도예요. 하도 주위에서 비트코인 안 하세요? 많이. 예, 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여기 비트코인을 지금 두 번째인가 다뤄요. 예. 지난번에 오정근 네. 그분 나왔고 그분은 완전 이제 그 지지자.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죠.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정근 교수 잘 아시죠? 뭐 친합니다. 예. 네. 그분은 아주 자세히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기 이런 게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고 전 세계가 그것을 육성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규제를 갖다 위험하다. 네, 저도 방송을 몇 번 같이 해봤더니 이제 그분의 말씀은 그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거래에서 나오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실은 암호화폐 개발자만 나온다면, 하고 그게 지금 나온 암호화폐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면, 그게 또 하나의 우리의 대박 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렵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뭐 이더리움 같은 그 정도의 또 하나의 암호화폐가 탄생하기까지는 정말 또 많은 노력이라든가 그런 직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가상화폐 하게 되면 세 개 축으로 보더라고요. 개발. 그 다음에 채굴. 그 다음에 거래. 근데 우리는 사실 개발과 채굴에 좀 특히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럼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래에만 빠져갖고 완전 투기 강풍이 불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 아닌가요? 네, 최근에 이제 개발에서도 성균관대학교가 뭐 중국이랑 해서 하나 정도를 개발해서 그걸 막 좀 띄우려고 한다. 뭐 그런 뉴스는 들었는데 우리는 아직은 개발 쪽은 거의 전무한 상태고 거래가 굉장히 막 폭발적이고 채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조직폭력배들도 많이 좀 뛰어들고 있다. 조폭들도. 제가 아는 조폭들 다 그 채굴해요. 그렇죠. 땅 있고 시골에 가서 그렇죠. 농업용 전기를 끌어들이고 싸거든요. 그거로 이제 해갖고 하고 열이 엄청납니다. 그 그래픽 카드에. 그러니까 막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하로. 근데 겨울이니까 지금 되게 좋죠. 그걸 식히려고 또 에어컨을 틀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속된 말로 뻑이 나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막 산골로 들어가려면 좀 그런 집단적인. 진짜 싫어요. 그 며칠 전에 그 강남의 한 음식점 순자 만났더니 이제 누구를요? 그 조폭 두목을. 그냥 손 털고 사업하는 사람인데 과거에 광주에 있는 이제 무슨 파예요? 그랬더니 뭐 좀 그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식을 하던 친구예요. 주식을 정상적으로. 그래서 주식 잘 되나 보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랬더니 제가 채굴하고 있습니다. 싫어해요. 한 2주일 됐어요. 그러니까 채굴이란 비트코인에 저는 보면 지금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게 개발도 문제고 채굴도 있고 거래도 있는데 우리는 전부 거래만 있다 보니까 사실 거래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조차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채굴이란 표현도 이게 영어로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정말로 어디 광산에 가서 금 캐듯이 캐는 것처럼 그렇게만 오해를 하시는데 컴퓨터 한 대를 돌려서 일반적인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일종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산식을 풀어야지. 연산식을 풀을 때마다 코인을 하나 주는데 일반 컴퓨터로는 뭐 개인 컴퓨터를 한 대 돌려서 5년에 하나 정도 나올 정도로 복잡하니까 여러 대의 컴퓨터를 모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정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 수십 대 수백 대 빈 그런 뭐 농지 이런데 예전에는 게임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돌리기도 했었거든요. 불법 스포츠 도박 같은 거.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옮겨가 있는 건데 이제는 그것도 많이 끊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그분은 이제 손을 터셨다고 했잖아요. 그 조직폭력을 옛날에 했던 사람은. 근데 최근에는 사기꾼들이 우리가 이렇게 채굴을 하는 장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투자받는 형식으로 다단계 사기를 한 것도 벌써 적발이 됐을 정도로 좀 이상적인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그렇게 보도까지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가장 열풍이 불고 있는 게 한국이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 아시아, 동북아시아의 개인 투자자들이다.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최근 1년간 평균으로 보면 전체 거래량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부분은 한 1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손은 아직도 중국, 뭐 미국, 러시아 이쪽인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뉴욕 타임즈, 뭐 월스트리트저널 이렇게 쓰냐면 최근 한 3주 정도에는 지금 우리 뭐 이런 동남, 베트남, 아세안들의 거래량이 폭등을 한 거예요. 최근 한 2주, 3주간은. 베트남까지요? 네, 베트남도 우리하고 기질이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동북아가 최근 한 2주, 3주에는 거의 전체 거래의 80%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위험 신호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다 떠안았잖아요. 그럼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누가 받쳐줘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뛰어들지 않고 있어요. 엄청난 규제로. 중국 위안화가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중국 설도 이제 9월에 규제하면서 설만 있죠. 확인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누가 또 받아줘야 되는데 그 다음 타자가 누굴까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우리가 주도한다는 건 아니지만 2주는 최근 2주, 3주는 정말 대한민국은 광풍이 맞아요. 2주, 3주 전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나 이런 걸로 광고 같은 것도 많이 오잖아요. 제가 이제 주로 받았던 광고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 이런 거 광고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게 갑자기 어떻게 들어오냐면 비트코인 컵라면 사 먹을 돈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저하고 광고 들어오는 그 결이 좀 틀리네요. 그래요? 뭐가 들어오시는? 주로 도박 이런 게 들어오나 보죠? 아니, 그 토토 이런 게. 저는 그런 건 전혀 안 들어오고. 이른바 이제 강남의 술집. 그래서 내가 난 이런 게 많이 들어온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아나운서가 평소에 야동 많이 보시죠? 그래서 야동 많이 본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공개하셔도 되는 거예요? 야구 동영상이요. 그 축구, 야구 이런 거 짤방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 그런 게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필터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주로 관심 영역을 가져다 주는 거니까. 누가 내 빅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내 취향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동향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런 걸. 야구 동영상.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누가 내 빅데이터를 갖고 나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네, 그렇게 선회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는데 저는 비트코인 광고는 안 들어와요. 저도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전에 한 2개 봤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는 돈이면 할 수 있다. 지하철 패스 끌을 돈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광고도 본 거예요. 그거 다 낚시예요. 낚시죠, 물론. 거기 들어가 보면 저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개인 그 PC에서 내가 검색하는 게 또 내가 빅데이터 갖고 검색하는 성향에 따라서 광고가 달리 뜨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에 들어가면 비트코인 광고를 많이 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부동산 검색, 무슨 이런 정보, 재투자 정보 검색을 해서 뜨나 봐요, 그거는. 그렇소. 그거는 이제 어차피 키워드 별로에서 그러니까 포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주로 이 사람이 관심 사항이 뭔지를 띄워주니까. 저희가 이제 퉁 들어갔는데요. 퉁 들어간 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을 띄우기 위해서. 도대체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저 비트코인 도대체 뭐지? 가상화폐, 암호화폐 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일단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2008년 말 2009년에 익명의 프로그래머 사타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논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암호, 수식을 풀 경우에 뭐 하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 10분마다 하나씩 코인 같은 형태. 그러니까 이것도 이 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거래할 때는 일종의 데이터 블록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A와 B의 거래가 하나의 블록. 그다음에 B의 C의 거래가 또 하나의 블록. 블록이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되는데 영원히 해킹될 수 없는. 영원히 해킹이 못 되죠. 왜냐하면 이제 다 까고 들어와야 되니까 원천적으로 현재 현존하는 해킹 기술로는 그 거래 장부를 깰 수가 없다.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화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제언을 하나 합니다. 근데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인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니아 집단 정도만.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11년, 12년 지나면서 야,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이게 정말 화폐로 쓸 수가 있겠네. 이런 방식으로 푼 다음에 이걸 거래하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래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전체 코인 수도 2,100만 코인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화폐 가치의 절하도 없겠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총 그 비트코인 숫자를 2,100만 개로 제한하겠다. 그게 이제 2100년이면 다 캡니다. 하고 지금 이제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지금 캐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계속 찍어내니까 내가 $100 들고 있는 게 10년 전 $100,
50년 전 100달러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만 들고 있으면 손해가 되는.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우리나라도 1970년에 강남 집 사는 사람이랑 현찰 들고 있는 사람이랑 완전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요. 이건 진정한 통화다라고 해서 빠르게 확산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연초에 일본이 이걸 지급 결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띡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올 4월이었죠. 예, 엔화 자금이 쑥 들어왔고 인도하고 중국에서 큰 손들 세금이 무서운 사람들이 오호라 일로 파킹을 하자라고 해서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랠리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은 전체 디지털 암호화폐의 하나 종류의 하나죠. 예. 이름입니다. 가장 인기인 현존에 한 1000가지 정도가 개발이 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수식 이 블록체인 기술로 거기에 뭐 이더리움도 있고 리플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평론가가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원리를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고 실제 실생활에서 느끼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래를 할 때 화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폐를 가지고 다른 것과 교환하는 그런 방식을 썼잖아요. 중간에 매개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도 들어가고 국가도 개입을 하고 국가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세금도 매길 수가 있고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다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단적으로 제가 여기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면 중간에 은행이 들어가니까 수수료도 많이 떼야 되고 수수료 있고 환차익도 있고 환차손도 있고. 근데 또 이거는 세금 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 마치 그냥 개인과 개인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우리는 그 공간만 제공을 해주겠다. 니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정책지평론가에게 저기 내가 지금 1000 비트코인 줄 테니까 그래서 당신 차를 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만 여기다 기록하면 되지 실제 화폐는 안 움직여도 되는 거거든요. 은행도 거칠 필요가 없고 국가도 거칠 필요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도 끌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 고등학생이 비트코인 사기극을 펼쳐 비트코인 시가총액 50조 원이 날아갔다라고 하는 글을 올린 거죠. 그렇죠. 예? 이 기사가 뜨고 나서 이 사기극이죠. 고등학교 사기극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일선 기자들, 작가들도. 근데 사기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이 그냥 글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기사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대중들의 이야기예요. 이 기사를 이해하려면 하드포크라는 걸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은 첫 번째로 탄생한 암호화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뭐 하시는 분은 그렇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직 블록체인이나 이런 그 기술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1세대예요. 1세대. 비트코인이 1세대. 예, 하고 10분에 한 블록 한 코인 나오니까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폭을 넓히는 작업,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자마자 하는 이게 이제 하드포크냐 소프트포크냐의 싸움인데 거기에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고 비트코인 골드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라는 게 또 하나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원래 11월 달에 그 분리를 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이제 그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비트코인 내가 들고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죠. 그러면 들고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도 갖고 비트코인 캐시를 하나 더 주고. 캐시도 또 갖고.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 플래티넘이 나면 또 가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때 이 A 학생이 이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기술적인 오류로 이게 연기가 됐다라는 글을 올리니까 순간적으로 실질적으로 연기가 됐나요, 근데?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 놓고선 이제 그 다음 한 말이 뭐 자기는 뭐 공매도 개꿀띠 그래서 자기는 뭐 숏을 쳐서 큰 돈을 벌었다, 뭐 500만 원 벌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선물 시장이 오픈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학생은 그 정도에 이제 했고 이 학생이 한 것은 실질적으로 오류가 연기됐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했고 순간 급락했다 이제 다시 올라갔는데 이제 그 사건이 사기극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경찰이 이 학생을 찾았나요? 아니죠. 이 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또 죽인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변보호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이 학생이 IT 쪽에 좀 능하네요. 지금 말을 하는 거 보면. 근데 이 학생이 굉장히 꿰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18세라고 하는데 이 학생이 이제 꿰고 있었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와 또 다른 이제 반대론자들한테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구나. 한 글 하나로 가격이 막 20%씩 출렁댄다는 건 문제 아니냐라는 아니 저도 얘기가. 비트코인 플래티늄으로 분리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고 있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11월 18일로 예정했었는데 쭉 올라가다가
12월 10일. 예, 12월 10일 무산됐다 그러면서 뚝 떨어졌거든. 네. 무산됐다는 기사가 가짜 기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이 학생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비트코인 플래티넘 쪽에서 아니다라고 했고 가격은 다시 이제 반등을 했고. 근데 그때 만약에 또 그 두려움에 판 분은 또 막대한 손해를 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기가 안 되는 게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기쳤다라고 그냥 관용적으로 쓰긴 하는데 법적인 사기가 되려면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 정철지 평론가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청진 평론가한테 가서 이게 플래티넘이 연기가 됐다. 그러니까 당신 헐값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줄게라고 해서 받았다면 사기인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푹 떨어뜨려만 먹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얻어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 거래가 주식 거래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3시간 넘었어도 거래할 수 있어요? 1년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뷔페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페인. 하고 학생들이 낮에도 아침에도 밤에 잠을 안 잔다는 거 아니에요? 좀비라면서. 비좀. 비좀 이제 뷔페. 비트코인 좀비.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거래 시간 제한도 없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봤었을 때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가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이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금이면 확실하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국가에서 인정해준 유통수단인 화폐도 아닌 것이 이게 실체가 없는 프로그램인데 그럼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규제도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고 그래서 시장 자체도 그냥 유사수 신업에 관한 법률로만 우리나라는 치고하고 있으니까 24시간 뭐 분단위 초단위로 바뀌니까 계속해서 보고 아까 같은 경우 그게 확 그런 소식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실제로 이런 거를 뉴스를 놓치면 내가 잘못해서 손해를 크게 볼 수 있다는 생각도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으나 깨어있지 않은 좀비 같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까지 나온 거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속 이거 봐야 되고요. 대화 중에도 이거 또 막 보고 싶고 강의 듣다가도 보고 싶고 잠깐 자다가 새벽 1시 반에 또 일어나가지고 지금 또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 5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고 나서 완전히 우리가 저 같은 사람한테 최적화된 투자예요. 왜냐면 왜요? 잠을 아예 안 자니까. 근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거래소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궁금해. 그럼 거래소는 법적 무슨 통제를 받느냐. 예를 들어 그 증권거래소라든지 이런 데는 국가가 금융감독원에서 감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소가 5개, 한 20개 정도가 이제 새로 생겨난다고 하니까 가짜 거래소도 생겨나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래소라고 하는 비싸면 해킹당해서 과징금까지 부과되게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법적 규제를 이제 나옵니다. 법적 규정성 일단 규제잖아요. 현재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게 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죠. 통신사업자.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하는 쇼핑몰 사장님처럼 이제 등록이 돼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수행하고. 그럼 우리가 비싼 쇼핑몰 가갖고 비싸면 쇼핑몰 뭐라고 하는 쇼핑몰, 뭐 코인네스트라고 하는 쇼핑몰 이런 데 가갖고 하고 있다라고 일단 현재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정확히 또 말씀드릴 게 해킹이 됐다라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를 해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해킹이 됐냐면은 거래소가 해킹이 된 겁니다. 이제 현재 거래소 같은 구조는 실질적으로는 정보공조 앵커하고 나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소가 양쪽을 이렇게 대리 계약을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나온 정부 규제는 이제 앞으로 이런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이제 한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불가하고 이러한 7가지 정도, 가령 뭐 따로 안정성을 보장한다든지 고객 자산을 따로 예치하는 또 다른 계좌가 있다든지 뭐 실명 뭐 의무 지킨다든지 7가지 정도 예외가 있을 때만 거래소를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내년 1, 2월 정도 되면 현존하는 거래소 중에 또 몇 개나 살아남을지가 또 의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킹에 대한 위험성. 그러니까 오늘이죠. 가상화폐 관련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가졌다? 네, 일단 지금도 회의 중일 거고요. 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회의 중. 우리가 한번 전화 받죠. 회의 중이라 바빠서. 그래도 회의 중입니다. 툭 끊겠죠. 근데 이 회의도 사실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과거 이 직전까지만 해도 주로 금융위원회나 과학기술부에서 이걸 주도를 했었거든요. 금융위하고 과기부. 과기부 정도가 봤었는데 이번 회의 그리고 앞으로 이제 15일날 TF팀을 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주도적인 역할을 법무부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처벌과 규제 쪽으로 가는 거네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본 거죠. 지금은 이대로 놨다가는 너무 아무것도 안 된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 개인정보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무려 3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그냥 뚫린 거예요. 암호화를 안 시켜놓고 보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빗썸인가가 그냥 다운된 적도 있었잖아요. 서버가 몰려고. 그런 것들이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이제 뭐 가상계좌 같은 거 발급도 중단시키고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쨌거나 이게 미래 기술인데 그 법무부가 주도를 하는 게 맞느냐. 근데 저는 지금 시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열돼 있어서 아니 근데 법무부가 무슨 근거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 규정과 근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하고 처벌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게 또 예. 법무부가 규제를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들려온 소식이 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런 국내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트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내 돈은 계좌에다 넣어야 그 돈을 가지고 거래소로 가서 거래소가 이제 거래를 하는 거 이렇게 아닙니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오프라인 은행의 계좌를 그렇죠, 갖고 있죠. 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거래소에 거래를 하려면 그 거래소에 접속을 하고 회원가입을 한 상태에서 아이디 치고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거래를 하려면 그쪽으로 돈을 보내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 돈을 보낼 땐 거래소가 생성할 수 있는 가상계좌가 있죠. 있어야 되는데 예. 이 가상계좌를 생성할 수 없도록 규제하겠다. 산업은행이 먼저 어젯밤에 우리는 앞으로 안 주겠다. 오. 그러자 바로 그 다음 준국책은행 경평의 기업은행이 우리도 추가로 안 주겠다. 어허. 일단 중간 현재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일단 그것도 이제 시간을 봐서 보겠다. 예. 그러자 오늘 아침에 우리은행이 또 우리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한은행까지 들어갔어요. 네, 이제 신한은행 그러니까 우리 은행은 사적 영역이긴 하지만 당국의 눈치를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아마 시중은행이 다 가상계좌를 안 준다라면 그 와중에 시티은행이 우린 주겠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외국계 은행은 규제도 할 수 없고. 아니죠. 시티은행도 국내 영업을 하려면 국내 주제를 맞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런 은행들을 압박해서 우회적으로 가상계좌를 안 주면 거래소가 운영이 안 되면 국내에서 투자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선 진화를 하려는 게 아닌가. 아니 현재 거래소가 네. 가상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걸 부여받았잖아요. 네. 여기 부여받은 것까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규제하겠죠. 기존 이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어쩔 수 할지는 없지만.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러나 무슨 문제를 잡았고 너네 이런 걸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가상 계좌를 오픈할 수 없어. 그렇지. 라고 규제하고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하려는 분들은 이제 외국 거래소로 가야 됩니다.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를. 근데 그러려면 외국 은행 계좌를 터야 되는데 아하. 기존에 뭐 애들 유학 간 사람들이야 외국 계좌가 있겠지만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요, 캐나다라든가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소멸될 것이다. 열풍은 죽을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제 그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자, 이 열풍 그렇게 아까 저희가 개발, 채굴, 거래 이 세 축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거래가 지금 너무 과열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죽여요. 그런데 개발과 채굴하는 특히 개발 쪽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이라고 보는데 그럼 일본은 4월 달에 그 결제 수단으로 거래 수단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는 어제 옵션 시장에서 옵션 거래소 어제 다음 선물 주 시장에서 월요일 날 선물 시장. 옵션 상품 시장은 상품 시장은 어제 네. 선물이 18일이죠. 그러니까 아니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는 어제 선물이 오픈됐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또 있습니다. 상품 거래소 이건 규모가 막대하고요. 이 선물 시장이 진짜인데 이건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오픈. 18일 날. 예. 그래서 지금 또 계속 뛰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도가 선물 거래소에서 옵션이죠, 옵션 거래소에서 오픈되자마자 한 달 뒤에 거래가 17,500달러의 거래가 됐거든요. 예, 두 달 1월 뒤는 예. 17,800달러.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안정화됐다. 그런데 우리는 규제하면서 막는데 다른 나라는 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거래만을 막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지금 그런 식의 거래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실물 경기로 뭐가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 아니고. 좀 돈 버는 학생들 가서 술 한잔 먹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열받아서 한 잔, 딴 사람은 좋아서 한 잔, 경제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 술 먹는데 너 왜 술 먹냐 그러면 나 지금 시작하는데 그럼 알려줘 그러면서 자기도 한 잔.
그래서 식물 경제가 사는 건지는 저를 경제학자가 아니겠지만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하나를 푸는 데말도 수십 수백 대의 컴퓨터가 필요한 것처럼 핵심 기술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의 컴퓨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용을 해서 연산을 하되 그 연산이 누구에게도 의해서 독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술적으로 보호된다는 장치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쇼핑몰에도 응용이 될 수가 있고 통신기술에도 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특히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가장 단적인 경우가 센서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떤 것들을 이용하느냐를 일일이 다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블록체인 기술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아예 막는 거냐? 그것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거래는 너무 과열돼 있기 때문에 막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른바 이제 그 무료 토크, 카카오톡 그걸 개발했는데 SNS 그걸 개발을 했는데 처음에 중국의 한 기술 한 업체가 우리 지분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와서 배워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위챗 아니에요? 근데 위챗이 지금은 카카오톡의 수십 배로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위챗은 핀테크 기술까지 그 탑재를 해서 중국의 모든 결제는 핸드폰으로 결제가 되면서 핀테크가 중국 세계 최강이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에 일단 한 발을 넣었죠. 한 발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공인인증서 아직도 이러면서 우리가 핀테크는 사실은 완전 후진국이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상화폐에서도 우리한테 배워간 중국의 전 세계 시장을 뭐 알리바바 이런 것도 다 핀테크로 결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알리바바도 만에 하나 이 블록체인 혁명이 된다면 망할 겁니다. 아마존도 망하고요. 다 망할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망하는 게 왜냐면 알리바바라든가 아까 말한 아마존이 왜 힘을 쓰냐면 자기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자기 보는 하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양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장을 갖고 있죠. 그럼 자기가 연결해 주면서 그 수수료 따먹기를 하다가 이렇게 커졌는데 블록체인이 커지게 되면은 수수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얘가 필요 없죠. 왜? 이 거래 원장이라는 게 일단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누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중고차다. 중고차가 뭐 주인이 10번 바뀌었다. 10번 바뀌었을 때 그 주인 누구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에 거래됐고 바뀔 때마다 무슨 사고 났고 몇 미터 뛰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서 마지막째 사람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꼈던 중고차 거래상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은 이제 없는. 야, 알리바바가 없어지는 거네, 진짜. 그렇죠. 이게 블록체인,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그 끝을 가는 게 실은 블록체인 기술인 겁니다. 그 사드로 우리 지금 경제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블록체인을 더 발전시켜갖고 알리바바로 압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하지만 근데 우리 규제를 하고 있어. 이제 기득권에 또 반발이 있겠지만 극으로 간다면 진짜 그런 세상도 열리게 됩니다. 아마존이 밀림만이에요. 밀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도 밀림을 하나 개발하는 거야. 이 블록체인으로 남이섬. 남이섬엔 나무가 많으니까 우리도 아마존 대신에 남이섬을 만들어갖고 남이섬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하나 만들고 K-팝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만들면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블록체인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자꾸만 막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막는 거고 이건 좀 이렇게 개발자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방법도 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종근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IT 최강국이 대한민국이고 공개되지 않은 최강국이 북한이다. 남북한이 이 10대, 20대들 모아놓고 이 블록체인 만들자. 코리아 코인. 아니 조선으로 해도 돼요. 만드는 조선 해도 돼요, 조선. 조선 코인. 조선 코인. 남북이. 하고 어마어마한 뭐 진짜 블록체인 기술 완벽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랬더니 오정근 교수가 저는 북한은 잘 모르겠고요.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긴 하네요. 거래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뭐로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사수 실행에 관한 법률에 지금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법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라 함은 해놓고 정의를 내리는 게 법입니다. 정의가 안 되거든요. 정의가 안 되고 정의를 잘못 내려놓으면 정의에서 지금은 거래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에서 어긋나는 방식으로 뭔가가 움직이면 불법이라고 규정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랬다가는 지금 말씀하신 남북 간의 조선 코인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개발자들이 뭐 하려고 해도 개발자들이 컴퓨터 개발하는 친구들 법전 펴놓고 몰라요. 그거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서 나라와 국경이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법으로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좀 올드한 발상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시켜야 되게 시켜야 되거든요. 거래는 규제를 하고 그 거래도
근데 거래 규제를 하려면 법이라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법은 그러네. 가상화폐를 규제해. 그럼 가상화폐가 뭐야? 법무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법무부에 다 검사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엔지니어는 아니 아니잖아요. 가상화폐라 하면 사카시 나카모토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게 지금 알죠. 걱정이에요. 오히려 그 비탈릭한테 가야죠. 예. 이더리움이 훨씬 더 실은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는 더 윗급입니다.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또 차세대 한 단계, 여러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이더리움. 이더리움 그러니까 워낙 뛰어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일단 내가 일단 관리를 하마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 그룹에 MS가 이제 들어온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비탈릭. 비탈릭. 러시아. 예. 17살 때 기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천재들이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리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의료에도 쓸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핀테크에도 이게 이렇게 바람이 분 게 뭐 그분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유시민 전 장관이 한 프로에서 가상화폐는 사기다? 네, 이제 제2의 뭐 바다 이야기다라고. 예. 그건 좀 규정이 틀리지 않나요? 이제 그분, 그러니까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전편을 보진 못했습니다. 예. 예, 그 방송에. 본인이 안 하고 있으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분도 많이 스터디를 했을 겁니다. 예. 공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린 결정은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다. 왜냐하면 금처럼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1비트코인 가가지고 오늘은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내일은 빵 100개를 살 수 있다든가 그 다음날 가든지 빵 30개 산다든가 이렇게 되면 화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얘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비트코인이 개발이 되고 그 키플인가요? 거기에서 무슨 그 부도가 나면서 국가 부도 상태인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계속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차라리 비트코인이 안전하다 그래갖고 그걸 이제 그게 투자했다는 이제 썰 중에 하나죠. 예. 갑자기 그 나라 갑자기 그 국가가 생각이 안 나는데. 키프러스 뭐 어쨌든 그다음에 네. 플러스 저도 키프러스요. 네. 사이프러스. 예.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 썰도 하나요.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워낙 이제 휴지가 되니까 쓰레기가 되니까. 요즘 베네수엘라가 또 이게 베네수엘라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그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럼 언제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1차 조정이 오느냐? 예. 달러가 강세가 되는 시점.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달러가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달러가 강세로 튀어오르는 순간이 아마 한 번 정도의 이 암호화폐 조정기는 올 것이다라고 좀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종이돈에 대한 뭐 싸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 그 양지열 변호사님이 언제부터 그 방송을 시작해요? 네? 시선 집중. 아니요. 갑자기 아니 그 전에 이제 이걸 연구를 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부터 당장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예. 자, 이걸 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화폐에 관해서요? 예, 규제를. 진짜 아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는 게 가상화폐라 하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 제가 이해하는 것과 실제 비트코인을 만들고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차세대가 이해하는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10대, 20대가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틀려요.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럼 저는 이제 적어도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중에 들어온 세대와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사용했던 세대가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을까? 근데 그 이후 세대들을 우리가 지금 미리 보고 규정한다는 게 가능할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걱정돼. 그러니까 법무부에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정말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과도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란 게 있을 것 같다.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봐 심히 걱정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철진 평론가께서도 거래가 과열되는 것은 좀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개발이나 특히 이제 개발 쪽, 그렇죠. 개발 쪽에는 국가 차원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럼요. 충분히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규제는 저도 퍼뜩 어제 그 산업은행 얘기 듣고 보니까 아마 은행들이 그 가상계좌 신설하는 것을 막으면서 안 주면 이게 뭐 법도 바꿀 필요도 없고 뭐 특별한 없이 그냥 일단은 국내 거래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내 거래 안 돼요. 자, 그럼 또 질문이 있습니다. 자, 국내에 내가 내 지갑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 10개가 있어요. 네, 디지털 지갑에요. 그럼 여기서 이것을 여기서는 현찰은 빼낼 수는 있거든요. 가상화폐 가상 계좌가 없어도. 자, 빼낼 수 있거나 근데 거래를 못 할 경우에는
그럼 이 비트코인 10개를 미국에 있는 누군가의 지인의 계좌에다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내서 거기서 계속 거래를 하면 우리나라 거래는 막지만 해외 나가서 거래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 계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다. 해외 계좌는. 그렇죠. 계좌 새로 신규로 터야 되잖아요. 뭐 웨스파고니, 뭐 체이스 맨하탄이니. 근데 그 미국 계좌를 쉽게 안 되죠. 쉽게 틀 자, 수가 A라고 없죠. 하는 사람이 네. 공구를 하던 사람이에요. 네. 공동구매를 하던 사람이 네. 한국에서 거래 안 돼? 그러면 계좌 오픈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일본에서 네. 일본이 전 세계 이 가상화폐 거래에 50%가 거래가 된다 그러잖아요. 게다가 일본은 거래소 인가제입니다. 아, 정부가 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거래소를 터놓고 여러분들 돈을 나한테 보내면 내가 일본에서 거래를 계속 해주겠다. 네. 라고 하는 거래 대행업체가 생길 가능성. 암호화폐 거래 대행. 예. 암호화폐 거래 대행. 공동구매.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데다가 내가 네. 여기서 1억을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합니다. 네. 한국에다가. 그럼 네. 그 사람이 여기서 산 다음에 일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져요. 네. 그러고서 뭐 1억에 상당한 돈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보장을 해줘야죠. 네. 예를 뭐 들어서 채권이라든가 뭐로. 내가 무슨 채권이 있는데 네. 채권을 담보를 해갖고 네. 1억을 넣어주고 네. 그러나 해주에 수수료를 뭐 반띵한다든지. 그렇죠. 에스크로 계좌 하나 터가지고. 반띵 그러니까 MB가 생각이 나는데 벼랑은. 네. 제가 장담하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방법에 사기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줄 여기서 또 막으면 풍선 효과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아, 해놔도 나 괜히 알려줬는데 이 방법을. 그걸 해놔도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그리고 이 과열하고 있는 걸 규제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풍선 효과가 될 수 막 있다는 이상하게 거예요. 삐져나갈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그렇죠. 또 지금 사실 아까 지금 가상계좌 막는 것도 예. 국책은행이나 이런 데서 정부 눈치 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행정소송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투자 경제활동을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이거를 왜 뭔지도 법이 안 나와 있는데 뭔지도 모르는 것을 정부가 나와서 법으로 막아버린다? 느닷없이 가상 계좌를 못 만들게 하면 다른 데 가상 계좌를 왜 만들어 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딴데 가상 계좌. 예. 행정소송 되는 거예요. 그렇죠. CMA. 아니 예를 들어 우리가 온라인으로 뭐 구매할 때도 거기다 가상 계좌를 일시에 그렇죠. 만들잖아요. 쇼핑몰에 있어야죠. 쇼핑몰에. 네. 그런데 왜 만들어 줍니까 하면은 그러니까 쇼핑몰 업체나 아니면 비싼 같은 데서 사던 데서 아니 저 사람들은 해주고 우리는 왜 하지? 평등권 침해입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행이 산업은행이 마이마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너무 안 좋은 방법을 지금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아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게 과열된 투자를 막는 것은 맞다. 근데 막는 것만이 능사 아니고 누르면 옛날에 그 성매매 금지법 할 때 누르면 그 한정된 지역에 있던 사람이 삐져나가면서 주택가로 막 파고 들어가고 문제가 됐잖아요. 오피스텔 네, 들어가고. 주택가로. 그래서 네. 누르면 이 열기를 적정하게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소프트 랜딩 시키고 또 개발 쪽으로 좀 붐을 돌리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눌러서 막으려면 어딘가로 또 튀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좀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예.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럼요. 역효과와 부작용이 분명히 상당한 그리고 것 또 같아요. 이 그 잔머리 꼼수의 대가 아니에요. 우리 이 머리들이 좋아갖고 대통령이 꼼수 대통령이었었는데 한때는. 근데 MB는 언제 감옥 갑니까? 비트코인은 안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샀을 수 있어요. 아, 그럴까요? 예, 지금 광풍을 MB가 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조사해봐야 돼요. 이거 갖고 검찰이 MB를 조사하라. 누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네요. 오늘 우리가 이제 뭐 그렇네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택도 없는 상상력으로 해봤지만 네. 우리 정도 뭐 전문가시면 안 좋고 그런 고민들 다 해볼 거거든요. 잘 눌러야겠네요. 예, 잘 눌러야 돼요. 그리고 누르는 것에 대한 규정이 일단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규정부터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으로 삶이 좀 이렇게 소진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잘 이해해서 다른 나라에서 왜 이것을 오픈하고 왜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